얼마 전에 6월 모의평가가 있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시험인 만큼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입시전략연구소의 남윤곤 소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윤곤입니다. 지난주에 6월 모평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웠나요? 어땠나요? 최근에 6월 모의고사는 작년, 재작년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내신을 좀 망친 학생들이 그냥 내신 수시를 포기하고 네네. 완전 정시에 올인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맞는 자세인가요? 네. 특히 우리가 이제 남학생들은요, 네. 생각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음. 내신을 망했어. 그리고 학교 선생님한테 한 소리를 들어요. 너 이 내신 가지고는 지하철 못 타고 지하철을 타고 밖으로 나가 지상철이 된다? 학교가 존재하는 곳이 이렇게 얘기를 딱 들으면 학생이 엄마한테 딱 가가지고 지가 내신 망쳐놓고 엄마 나 이제 정시 파이터야 이렇게 해서 수능만 준비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물론 수능 위주로 학습하는 게 맞아요. 근데 수시는 누구에게나 다 6개의 수시 지원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서를 집어넣은 곳이 경쟁률이 되게 낮을 수 있어요. 이건 넣어봐야 아는 거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 예전에는 7등급짜리가 홍대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경쟁률이 되게 낮아서. 그럼 실제로 또 6등급대 아이가 중대 들어간 애도 있거든요. 작년에도 6등급짜리 애가 명지대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변이 막 생기기 때문에 넣는 건 넣어야죠. 근데 이 넣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수시는 먼저 뽑는 거니까 먼저 뽑는 데다가 잘못되면 납치돼요. 그럼 나는 예를 들어 갖고 홍대를 붙었는데 수능 당일날 운이 너무 좋아서 8개를 찍었는데 8개를 다 맞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갖고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면 나중에 이 아이는 수능 끝나고 나서 빌어요. 절에 가서도 빌고 교회 가서도 빌고 수시 안 되면. 제발 수시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만약에 수시에 덜컥 붙잖아요. 네. 그럼 누가 여기 쓰게끔 했냐고 가족에서 이제 무언가를 찾아요. 엄마지 막 이렇게 해요. 그 엄마가 죄인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서를 잘 써야죠. 이런 친구들도 아니, 그러니까 수시에 붙으면 정시는 자격이 지원이 안 돼요. 박탈되는 거예요. 네네. 와. 그래서 수시는 전략적으로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를 6개를 넣을 수는 있지만 네. 만에 하나라도 붙으면 네, 무조건 글로 가야 돼요. 무조건 그걸 가야 되는 거죠. 복수로 붙으면요. 복수로 붙으면 거기서 자기가 좋은 데를 가면 되고요. 선택을 할 수는 네네. 있지만 수시, 정시로의 정시로는 안 선택은 됩니다. 안 된다. 야, 그 보통 고민이 되는 일이 아니네. 왜냐면 수시를 먼저 넣는 거잖아요. 네네네. 와,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도 나온지 모르겠지만 포털 사이트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면 밑에 연관 검색어 뜨잖아요. 어느 대학교 납치라는 연관 검색어가 되게 많이 떠요. 맞아요. 그게 수시에 붙은 아이들 중에 수능 너무 잘 나온 친구들.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수시를 넣을 때는 그러면 너무 낮춰서 넣으면 안 되겠네요. 그쵸. 후회할 수 있겠군요. 안 되더라도 조금 그랬다가 또 다 안 되면 다안 이게 되면. 또 그러면 이거 보통 일이 그래서 아니네. 우리나라가 재수생이 많은 거예요. 보통 일이 우리 학력고사 때가 난데. 그럼 소장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추천해 주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시 원서를 좀 넣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의고사를 2번 보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성적 2번의 변화가 일정한 친구도 있지만 첫 번째보다 2번째가 올라간 친구, 첫 번째보다 2번째가 떨어진 친구, 크게 3가지로 나눠지죠. 근데 이제 첫 번째 6월보다 9월 성적이 올라가면 얘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수능 더 잘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뭔가가 생기는 친구한테는 수시 원서를 쓸 때 너무 안정권이나 적정성을 쓰는 거를 지양시키죠. 그래도 인생은 모르는 거잖아요.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근데 우리나라 대학 입시 중에 수능 뒤에 대학별 고사를 보는 전형이 있어요. 논술 전형이 대부분이 수능 뒤에 논술 보고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면접 보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이 면접을 수능 뒤에 보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상위권 대학과 그 밑에 경희대, 동국대 이런 대학교 수능 뒤에 보거든요. 이런 대학교를 넣었다가 수능을 잘 보면 면접을 안 보러 가면 되거든요. 이런 대학은.
근데 못 보면 이제 시험을 보러 가면 되는 거죠. 음. 이렇게 선택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한 군데쯤 넣게끔 만들죠. 근데 이제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대학교를 조금 더 많이 넣게끔 만들고요. 그래서 대학불고사 6을 가지고 조절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와, 이 머리 복잡해지네요. 예? 그래서 요강을 이렇게 막 네.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도 면접을 안 가버리면 네네. 그냥 네, 자동 탈락이 떨어질 수 되니까. 있군요. 네네네. 알아서 떨어지고 네네네. 정시 좋으면 글로 가면 되고. 네네네. 와, 복잡하네. 진짜 세울 전략이 많네요. 소장님이 보실 때는 학생들이 한 언제쯤에 수시 정시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내신은 5학기 내신이 반영되거든요. 그럼 지금 고1 친구들 입장에서는 중간고사 한번 봤고요. 기말고사를 앞에 두고 있어요. 두 개를 합쳐서 내신이 완성되는 시기는 7월 말이에요. 그럼 이제 7월 말이 딱 됐을 때 한 학기가 끝났다는 얘기는 5분의 1이 끝난 거죠. 그럼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내신 성적을 학교에서 평균 4등급을 쭉 받아왔어요. 주요 과목들을. 그럼 4등급이면 10명 중에 한 4등, 3등쯤 한 아이거든요. 그럼 이 내신 갖고 어디 갈 수 있냐라고 질문하면 서울 쪽에 조금 레벨이 떨어지는 학교들을 가요. 근데 만족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엄마 나 파이터 할래, 정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4등급이지만 나머지 4학기를 한 2등급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올리면 4학기가 2등급이니까 우리가 곱하기 더하기 잘하면 돼요. 8이 되죠, 2, 4. 8이 되고 한 학기가 4니까 이걸 더하면 12가 돼요. 5학기로 나누면 2.6등급이 되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홍대가 되는 거고요. 운 좋으면 고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4등급짜리가 2등급을 맞출 수 있게끔 2학기 때 공부를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되죠. 그럼 여름방학 동안에 해야 될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2학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를 선행학습해야 되는 거죠. 이걸 기본적으로 지금 해놓고 다음 학기 내신을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건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종합전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다 봐요. 교과는 컴퓨터가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5학기를 등차로 반영하지만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내신이 안 좋았어요. 그럼 사람은 판단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얘는 중2병이 있다왔나 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되려고 하면 1학년 2학기부터 성적이 올랐으면 그렇게 판단해 줄 수 있죠. 코로나가 안타깝게 이때 걸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까지를 아우르려고 하면 성적이 올라가면 돼요. 점점.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뽑을 때 첫 번째 선발 기준이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럼 1학년 1학기보다 2학기 올라가고 2학년 때 더 올라가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성적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1학년 친구들은 절대로 내신으로 대학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버리면 안 돼요.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2학년도 아직 1학년 거밖에 안 끝났거든요. 1학년 때 시행착오를 좀 겪었다라고 하더라도 2학년 1학기에 좀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2학기에 더 올라가고 3학년 1학기 때 엄청나게 상승을 보이면 똑같이 발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아이로 평가받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에 집중을 해라. 근데 이때까지 지지부진하면 고민을 좀 해야죠. 야, 그 섣불리 또 그걸 선택하면 안 되네. 그러게요. 처음에 1등급이었다가 떨어져서 3등급으로 3학년 1학기를 마친 것보다 네. 그죠? 네. 4등급에서 출발해서 네네. 2등급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학생이 종합전형에서 네, 유리할 수 점수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야.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네. 1학년 때 내신을 망한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시험을 못 보니? 너 이따위로 공부하면 대학 가겠니? 이렇게 혼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학생을 이렇게 저처럼 소파에 앉혀놓고 부모님 두 분이 자리에서 서서 손 잡고 노래 하나 불러주시면 돼요. 찬송가 노래. 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 태어난 학생. 1학년 때 내신 나쁘더라도 올리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조금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네. 괜찮아. 너는 지금 뛴 틀에 이제 디딤판을 다 닫은 거고 도약만 하면 된다라는 걸 자꾸 아이들한테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지금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럼 요 용어를 좀 비교해서 네.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종과 교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네, 여기 지금 굉장히 준비를 잘하셔서 그냥 간략하게 딱 비교를 되게 잘해 놓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 성적은 그렇게 두 개, 학생부 교과는 5학기를 동일한 비율로 반영한다. 근데 오른쪽에 지속적 성적 향상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를 더 첨언을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만약에 국문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국어 내신이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으면 수학하고 물리 내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교과 전형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컴퓨터가 AI가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국영수사가 내신이 어떤 게 높든 평균이 높으면 되는 게 교과인 거고요. 종합전형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연계되는 과목의 내신이 상대적으로 더 좋고 연계가 덜 되는 과목의 내신은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다. 저 전형에서 낫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두 번째 이제 평가 방법에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세특 구체적 기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 고3, 작년 고3부터 굉장히 학생부가 간소화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 사교육 쪽에서 워낙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여기다가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내에서만 기술된 게 적혀야 되고 수상 실적도 점점 없애고 그래서 이제 기록되는 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하고 지금 내년부터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거든요. 그럼 아이가 자기소개서 원래 3번 항목이 아이가 갈등 관리, 인성, 배려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써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평가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누가 적어주냐면 담임 선생님들이 적어줘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곳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그래서 교과는 그런 게 필요 없지만 비교과 종합은 그게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대학의 교과 전형은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그냥 내신만 갖고 뽑다 보면 실제로 이제 내신을 되게 따기가 쉬운 학교들이 있겠죠. 나는 선생님을 쳐다보는데 친구들은 책상과 밀착되어 있어요. 아니면 창밖을 보라 하고 있어요. 그럼 내신 따기가 되게 쉬울 수 있죠. 또 어떤 고등학교 애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해요.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학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종합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많은 학교가 반영을 해요. 하지만 종합 전형은 대학에서 이걸 사람들이 평가하다 보면 이게 학교 이름이 지워지지만 괜찮은 학교겠다라는 게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뭐 저쪽에 이화여대라든지 몇몇 대학을 빼고는 대부분 다 반영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둘 다. 네, 우리 수시 6장 갖고 있으니까 네. 서울대는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연대나 고대부터는 최소 4번, 막 5번 이렇게 지원할 수 있거든요. 한 학교에다가. 그래서 뭐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사회 배려 대상자야 이러면 거기다도 지원할 수 있고요.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요. 내신이 1학년 1학기 때 3등급에서 출발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1학기 때 1등급으로 끝난 친구는 양쪽 다 해도 되네요. 그쵸. 양쪽 다 해도 되겠죠. 지속적으로 좋아졌고 네네네. 전체적으로도 평균 내면 좋고. 네네네. 근데 그 친구는 아무래도 종합전형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그 왜냐면 이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쭉 올라가면 평균 에버리지가 2등급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3에서 1로 올라가면 이건 거의 끝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전교권 아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렇게 올리려면 세특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럼 방금 얘기를 나누기로 종합 전형은 학생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학생이 지원하면 좋은 것 같긴 알겠는데 네. 그 외에도 혹시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어떤 전형이 더 좋은지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위험하긴 한데요.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정시가 40%까지 늘어나면서 뭔가 학교를 운영하는데 원칙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외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영재고 같은 특목고는 그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집중을 해요. 왜 집중하냐면 이 학교들은 학교 이름을 지우고 블라인드를 하더라도 대학이 딱 이 학교의 교육 편제를 딱 보면 내신이 A+, A0 이렇게 나오네? 영재학교구나. 바로 확인 가능하고
저쪽에 이제 과학고는 전교생이 100명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배우는 게 다 과학 위주의 막 실험 실습 이런 게 되게 많으니까 과학고겠구나 확인되고 외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대학이 다 알아서 외고인지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을 시켜요.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자사고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자사고가 판단이 되는 학교들이 일부 있어요. 외대부고처럼 인원이 되게 많으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에 일반 고등학교 중에 그렇게 정원 많은 데 없거든요. 휴문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399명이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350명이 넘는 일반 고등학교가 없어요, 요즘. 애들이 워낙 많이 줄어서. 그럼 399명이다라는 걸 딱 보면 대학에서 자사고네? 라고 바로 아는 거죠. 휴문고등학교네? 바로 알아요. 근데 나머지 자사고들, 뭐 상산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자사고들은 인원이 특징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 학교들은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를 블라인드 때문에 피해본다라고 해서 수능 위주, 정시가 40%가 되다 보니까 수능으로 밀어붙여요. 이렇게 무언가 그래서 강남권 고등학교나 목동권 고등학교나 이쪽은 수능 위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지역에 조금 이제 교육열이 낙후된 강북 쪽이나 저쪽에 뭐 성남, 분당 말고 성남 쪽이나 강북 쪽이나 이런 쪽은 아이들이 수능으로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약하거든요. 최상위권 일부 빼고는. 그래서 또 기를 쓰고 선생님들이 학종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교 분위기가 학종을 잘 준비하는 학교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지고 있다. 이제 이 뽑을 때 블라인드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참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네, 근데 진짜 역시 전문가시네요. 각 상황에 따라 다 대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거 에듀소스 한 1년만 더 하면 어디 가서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저랑 같이 하시면 제가 근데 간단한 내용이 절대 아니네요. 네. 그 경우의 수가 엄청나군요. 와. 우리 소장님께 구독자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대학 갈 때는 진로를 정해놓는 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그걸 못 찾아서 답답합니다. 고1이라서 곧 고2도 되고 학생부도 어떻게 짜나가야 할지 고민이고 마음만 급합니다. 아이 스스로도 답답해하니 더 뭐라 할 수도 없고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학생부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이제 진로라는 말이 예전에는요 꿈이라는 말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꿈이라는 걸 정해야 된다라는 게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 쓸 때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작년까지 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활동이 위축이 되고 점점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기록할 수 있는 이제 내용들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작년 올해부터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을 때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을 선발 기준의 1번 항목으로 만들어 놨었는데요. 이게 대부분 대학교가 지금 다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다 없고 발전 가능성이 1번 항목이에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4차 산업시대는 융합학문 시대죠. 우리는 대장장이를 뽑는 게 아니에요. 인간문화재를 뽑고 싶은 게 대학이 아닌 거죠. 하나의 진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융합을 할 수 있는 세대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최소한의 그건 생각하셔야죠. 우리 아이를 어느 계열 쪽으로 보내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공대를 보내고 싶어. 그럼 공대 중에서도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를 보내려고 하면 수학하고 물리가 중요하겠구나. 그럼 이쪽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까지 내신까지 신경을 쓰는 게 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지금 입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너 꿈이 뭐니? 이런 건 어머님들이 제발 학생들한테 물어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더라도 그리고 그게 바뀌는 게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꿈을 먼저 정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떤 계열로 가는 게 좋을지 정도만 정하시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들에게 네. 조언 한 말씀,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공부는 어렵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근데 공부가 왜 어렵지라는 본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내가 오늘 공부한 거, 내일 공부한 걸 언제까지 기억 속에 담고 있을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더라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이 친구들의 기억을 오랫동안 담을 수 있게끔 무언가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학생들이 고3 친구들이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건 무언가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게끔 무언가 장치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게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기억을 제일 오랫동안 남기려고 하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느껴야 돼요. 내가 기뻤던 일, 슬펐던 일은 1년, 2년이 지나도 머릿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서 공부해요. 희노애락을 언제 느끼냐면 공부해 임마! 이럴 때 이제 짜증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지 책 속에서 희노애락을 느끼지 않는 거죠. 내가 오늘 이걸 공부하고 나면 내 머릿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반복을 우리는 좀 효과적으로 시켜주실 필요가 있다. 오늘 6월 15일인데요. 6월 15일 날 학습한 건 7월 15일이 되면 반드시 까먹어요. 그럼 이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끔 중간에 과정이 하나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사회에 진출할 때쯤 되면 취업도 굉장히 쉽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국가가 지금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여요. 하지만 학생들이 불행한 이유는 내가 지금 고등학교를 통해서 실패라는 걸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실패를 겪었을 때 어머님들이 조금 옆에서 잘 격려해 주실 수 있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입시 정보를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윤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